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야기 다시 백신 이야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하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억제가 될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고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접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 또 다음 주에는 캐나다가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세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머리 글자를 따서 VDA라고 하는 전승 기념일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대개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도 채 안 돼서 효율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100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요. WHO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만 하더라도 모두 51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상 단계에 들어간 3단계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13종류가 되고요. 2단계는 4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낸 상태고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3상 인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임상 실험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면 아무래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시험 중인 백신 후보가 51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그 개수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의 성공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잇따르고 있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들도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백신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아무래도 4종류의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전자 백신의 일종인 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이 있고요. 이외에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러시아의 가말레아 연구소가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러스 베타 백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는 불합성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면역성이 높은 백신은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고 있는 RNA 백신입니다. 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라고 부르는 복사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물질을 체내에 투여하면은 항원이 만들어지고요. 또 체내 그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백신 사용 시 안전하고요. 개발과 양산의 시간이 매우 짧게 단축된다는 겁니다. 약점은 인체 투여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의 저온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면 저온 냉장고가 최소 1000개 이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면역 효과가 높은 것은 DNA 그 백신인데요. 미국의 이노비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일부 떼어낸 뒤에요. 신체 세포 내 핵 속에 주입시키면은 인체 DNA에서 통합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백신 기술인데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요. 제조 비용이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병원체가 핵 속에 들어와서 전사를 하고 진화를 거치는 가운데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이 병원체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런 현상이 되면 면역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쌓인 DNA 같은 경우에 우리 DNA하고 합치게 되면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백신 개발과 접종을 둘러싸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백신을 앞섰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두 국가가 만든 백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가 3상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8월 달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베타 백신입니다. 코로나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운송체와 함께 체내에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면역 반응을 자극시키는 아주 그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또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임상 실험이 한 뒤에 완치됐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면역 체계가 여러 번 투여를 하면은 백신의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않는 그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이 쓰고 있는 불활성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학 처리 방식으로 병원성을 없앤 뒤에 바이러스 없어진 백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제품인데요. 싼 가격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백신 배양이라든지 양산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별도로 면역 증가제가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 접종만으로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그 백신과 관련해서 대량 생산을 한 뒤에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10개국에 아무래도 이를 그 제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이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내보내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생산과 도입이 좀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백신이 도입이 되고 또 접종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시나요? 네, 백신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2, 3월 정도는 첫 백신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모두 무료로 접종이 되게 됩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의료 종사자, 군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접종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접종 일자라든지 장소를 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투여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FDA 같은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두 차례를 투여를 받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 국민 분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외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백신들이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실용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코로나19가 과연 소멸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기사에 의해서는 또 백신을 맞더라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언제까지 좀 소멸이 된다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접종만으로는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임상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70에서 95%까지 나왔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이는 임상 실험이 1, 2주 정도 단기간에 그쳐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만 간단히 체크하는 결과치라는 거죠. 최소 1년 이상 항체가 지속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별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항체가 생기더라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에 최소 여러 번 정도 접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접종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권태감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고요. 중국 백신을 접종했던 중국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40%가 부작용을 걱정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 뒤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구제 조치도 정부가 마련해야 됩니다. 평소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입원이라든지 통원 치료 시 경비 지원과 같은 꼼꼼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치료제 개발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치료제는 한국이 기술력 부분에서는 세계적인데요. 셀트론이라든지 녹십자들이 앞서가고 있고 국내에서 30여 개사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제도 꼭 같이 복용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작용도 좀 다소 있고 또 어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영국인이 2명이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백신만으로는 해소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치료제도 기다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또 미국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데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또 공급이 있을 때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4년 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백신을 아무래도 보급해 주는 게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책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에게 최우선 접종하도록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6천만 명분이니까 1억 2천만 회분이 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4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문한 1억 회분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행인 점은 대통령령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국에 공급하도록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따르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요. 또한 조기 백신 실용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제약사들마다 대규모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